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30분 정도, 지금부터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공계의 꿈을 가지고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학사 그리고 기계공학과 석사를 나오고 지금 이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도 또 과학을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분들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에게 알리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작년에 페임랩 코리아라는 과학을 3분 동안 대중에게 쉽게 알리는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요. 그 이후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셋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공계인으로서 어떤 진로를 갔으면 좋겠을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그 질문 속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걸 꽤 좋아하는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과학 학습 만화 같은 걸 읽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부모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책을 많이 사주셨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도 너 되게 과학 잘하는 것 같은데 과학 영재교육원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최연소 과학 영재로 선발이 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과학 영재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던 어린 학생이 과학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됐던 게 이런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과학 영재 교육이었고 그 교육 덕분에 저는 포항공대에도 그 수석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또 더 좋아하게 되고 이거에 연쇄작용을 겪은 사람으로서 먼저 여러분들께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그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사실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드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걸 또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 가능케 해주었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또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해 주시는 분들이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초등학생 아주 어린 친구분들부터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있을 텐데 다양한 경험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언제나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을 읽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먼저 도입을 시작을 해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학생 때 많이 들었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 행복을 느낀 순간은 여러분들 언제셨나요? 저는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순간은 뭐 행복했나? 잘 모르겠을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수업 마치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즐거웠고 시험 마치고 놀러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재밌었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으로 살아남기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성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러했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나 나중에 대학교 어디 갈지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뭐 무슨 과목 성적을 어떻게 올리지? 이런 것도 고민하실 수도 있고, 난 대학교 어디 가지? 그리고 난 직업 뭐 하지? 뭐 의사를 해야 되나? 과학자를 해야 되나? 공학자를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그런 직업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행복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그런 생활을 보냈고, 그다음에 수업을 가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 보충학습 뭐 이런 것까지도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고등학생 친구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초중학생 친구들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게 진짜 제 열람실, 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그 열람실 책상 사진인데요. 이렇게 빼곡하게 책들을 꽂아놓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때때로 모의고사를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뭐 수행평가나 모의고사나 자꾸자꾸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를 검증받아야 하는 그런 피치 못할 환경 속에 저희는 항상 놓여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것도 또 가져온 게, 제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저희는 벽보에 상위권 100명의 성적 이렇게 해서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394라고 돼 있는 건 모의고사 400점 만점에 394점까지 맞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고충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이 토요일 날 정말 늦잠을 잘 수 있는 귀중한 시간까지 할애해서 꿈을 탐구하고 진로를 탐구하러 오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라고 말하는 활동들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학교가 대학교랑 연계해서 실험을 또 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들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같이 뭐 토요일 이럴 때 시간 할애해서 근처에 그 포항공대 가가지고 막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고, 저는 과학영재교육원을 계속 다녔으니까 과학영재 교육도 받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래요. 근데 보시면 그 수업 외에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게 있죠. 실제로 뭐 저도 봉사도 다니고 이런 진로활동 하려고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항상 제가 이런 진로 특강을 하면 꼭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바빠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꿈도 찾아야 되고, 성적도 신경 써야 되고, 매일매일의 일과도 되게 바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 나이 때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청소년기는 뇌 세포끼리 연결망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과 교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걸 느끼고 배우고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체득을 하는 게 너무나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고, 누구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시기고, 생각이 확장되기가 정말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다양한 고민도 많고, 아, 나 지금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쉬어가고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지인들,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순간도 정말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지?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라도 나는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생각보다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졌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시기가 지금 이 학생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책을 다들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대학교를 위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는 무슨 대학교 가야지? 나는 무슨 학과 가야지? 나는 뭐 연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대학교 시점에 제가 다시 읽었던 책 중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와닿았던 문구를 여기 적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 어딜 가든 별로 상관없어요. 라는 앨리스의 말에 체스터 고양이는 그럼 어느 길로 가도 상관없겠네. 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싶다라고 정하면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지점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딜 가든 상관없다. 다 좋지 뭐 럭키비키지 뭐 다 뭐든 좋아 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정말 랜덤으로 어느 길로 내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깨달음의 이제 결론은, 저에 있어서의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 발견해야 되겠다. 라고 되게 다짐을 했었고, 대학교 때 나는 이런 거 이뤄야지 라고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대학교 때 그 모든 걸 해냅니다. 그걸 이제부터 저의 대학 시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 저는 학과가 없는 자율전공 학부라고도 흔히 얘기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단일 계열 무학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 학과가 없이 들어가서 제가 전공을 뭐 할지부터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저는 1년을 번 셈이긴 하죠. 근데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게 과학일까 공학일까였어요. 이공계라고 하지만 과학일까 공학일까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잘 몰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학생분들께 꼭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진로 특강 때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과학은 보통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아까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 나는 이걸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보다는 왜 그렇지? 이 원리가 뭐지? 이 원리를 알게 되더라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를 되게 깊이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과학 분야가 맞아요. 좀 더 학과로 설명을 빗대자면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공학과, 지구과학과 같은 과학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공학은 좀 더 실질적인 거, 좀 더 이 사회랑 맞닿아 있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실생활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좀 더 사회적으로 직접 쓰이기에 가깝게 기술 개발이 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물리와 화학, 생명과학을 하더라도 공학은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이런 식으로 공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 사회에 이게 어떻게 쓰이지? 이게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지?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를 알아가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보다는 공학이 나에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학, 그중에서도 화학공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왜 화학공학이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화학을 고등학교 때 꽤 좋아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공학을 선택했더니만 선배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공대생의 끝이 뭔 줄 알아? 치킨집 사장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나오면 나중에 치킨집 사장이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저는 공대생들뿐만이 아니라 이공계인들은 어떤 진로를 가지를 좀 많이 탐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과학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취재도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장 왼쪽 위에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연구원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처럼 뭐 석사나 박사까지 대학원을 나오신 후에 혹은 학사만 하시고도 기업체나 아니면 학교, 뭐 정출형 같은 기관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위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루는 오피스 드라마 이런 게 많아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는 책상 보통 거기에서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산업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가 이런 회사를 차려보면 인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회에 되게 쓰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회사를 직접 차리시거나 하는 행동을 요새는 많은 이공계인 분들이 하고 계세요. 되게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처럼 이렇게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과학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사실 어떠한 학문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있다면 그 잘하는 거에 과학을 얹어서 누구보다 새롭게 누구보다 혁신적이게 오히려 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 세상이 왔어요. 특히 과학 유튜버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만 알 수 있다면 이공계 분야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꿈이 이렇게 이공계인들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일단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 알찬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는 그 동아리, 공연 동아리, 노래 부르는 동아리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한 학기에 거의 뭐 한 공연 세네 곡 공연, 곡으로 치면 한 6곡, 7곡씩 공연을 해가면서 매일매일 밤샘 리허설을 해서 내가 가수인지 학생인지 모르는 지경까지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멘토링 활동을 저는 대학교 때부터 또 되게 열심히 했어서 학교에 이제 오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멘토링 활동, 멘토링 캠프도 진행을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이공계인으로서의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사실 또 이 학생들이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저도 또 제 꿈을 다시 새겨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되게 좋았던 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파고들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화공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기계공학과, 뭐 그 산업경영공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제가 막 들었고 실험도 했고 보고서도 정말 원 없이 써보는 일들도 했습니다. 정말 수업도 전 열심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학으로 소통하는 거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과학 기자단으로서도 꽤 오래 활동하면서 뭐 우수 기자단으로 선정도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 가서 연구원분들과 취재를 해보면서 연구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를 보면서 나는 연구원을 했을 때 꽤 잘 맞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글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 글을 되게 많이 썼던 게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하면서도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던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요즘에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학점 교류를 많이 다녔어요.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학교랑 교류하면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많은 배우분들이 나온 학교시죠. 거기에 대학교 1학년 때 연기를 배우러 제가 갑니다. 그래서 연기도 배워보고요. 또 마케팅이나 홍보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광고홍보학과에 또 학점 교류를 가서 광고 홍보 분야도 또 배워보기도 하고 미국의 UC 버클리라는 곳에 가서 또 제가 화학공학과이다 보니까 화학공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그 해외에 되게 똑똑한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뭔가를 한 거 막 해야지라고 막 열심히 찾기도 했겠지만 학교에서 이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걸쳐서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견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 진로를 탐구해 보려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먼저 화공과로서 어떤 직업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변리사 사무소에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면서 특허가 어떤 식으로 써지게 되는지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직접 조사도 해보기도 하고요.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좀 배워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모든 게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니니까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리사는 맞지 않는구나.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배웠었는데 그 또한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후에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특허를 대학원생으로 직접 쓸 때 특허청이 그리고 특허법률사무소가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꽤 오래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단기 유학 그 UC 버클리에서의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잠깐 휴학을 하던 시기였는데 포항에 지진이 계속 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이 왜 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인턴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선발이 되어서 지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정부 출연 연구소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사실 화학공학과가 지진이랑 연관성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지진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거기에 계신 연구원분들께 닿았을 때 어떠한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 마음이 전달이 돼서 제가 직접 거기서 인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실제로 이 당시에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 배웠던 프로그램 코딩이 지금 제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과거 경험이 미래에 연관되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기업에서 인턴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제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해서 상을 받는 경험을 거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지? 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난 정말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그 본질이 뭐지? 난 뭘 좋아하지? 를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시간에 제가 봤던 영화, 제가 들었던 수업이 생각나더라고요.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이때 선생님께서 기후위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필요하지만 이 기후위기를 알리는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누군가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서 전 그때 되게 크게 경각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각심을 가졌던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과학으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멘토링 하는 것도 좋아하고 과학으로 말하는 것에서 상도 받았구나. 그럼 나는 어쩌면 과학으로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리는 일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기도 하니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준비했던 대회가 작년에 페임랩 코리아라는 대회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3분 동안 대중들에게 아주 쉽게 제가 대학원 때 연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알리는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에 딱 생각나는 호빵에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춥죠? 이런 날 생각나는 호 불어먹는 따뜻한 호빵. 오늘 함께 만들어 볼게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랜만에 뵙는데 백신 다들 맞으셨나요? 이 백신이 몇 차례씩이나 바쁜 일정을 피해서 맞아야 됐고 또 한 번에 들어가는 약물이 많아서인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사 대신 한 번에 간편하게 패치로 붙여두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약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 전달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호빵을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약물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호빵을 보시면 외부는 빵으로, 내부는 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방출이 되었으면 하는 약물을 이 빵의 위치에, 나중에 방출되었으면 하는 약물을 이 팥의 위치에 꽁꽁 싸매두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한 전략은 화학적인 전략이에요. 제가 그 쌀가루를 걸으려고 채를 두 종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때 이 구멍이 성긴 채는 물질들이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하죠. 반면에 구멍이 촘촘한 채는 물질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이 채의 촘촘한 정도는 채를 구성하는 물질들끼리 공유결합이라든지 이온결합이라든지 화학 결합을 하는데요. 이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물질들끼리 손을 잡다 못해
깍지를 끼고 팔짱을 끼는 등 꽁꽁 서로 결합을 하면 촘촘한 채가 만들어질 거고요. 손도 좀 대강 잡고 설렁설렁 잡으면 성긴 채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리하면 저희가 먼저 방출되었으면 하는 약물을 이런 성긴 채에 담아서 이 외부 빵의 위치에 위치시키고, 나중에 방출되었으면 하는 약물은 꽁꽁 싸매져 있는 촘촘한 채에 가두어서 내부 팥의 위치에 꽁꽁 싸매두면 실제로 천천히 나중에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빵은 이렇게 쌀로 만든 팥호빵 외에도 밀가루로 만든 야채 호빵, 피자 호빵,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구성 물질과 약물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뇌질환 등 쓰임이 무궁무진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만든 이 달콤한 호빵과 함께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가져올 달콤한 미래도 함께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대회를 계기로 정말 제 꿈에 다가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저도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 있었고, 이제야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결부되었던 그 직업이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뭐 한국장학재단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윗셋에서 여전히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뭐 다양한 대학교나 다양한 교육청, 얼마 전에는 서울시의 기후 위기에 대한 토크쇼에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후 위기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는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토크쇼를 딱 1년이 되던 해에 엊그제 진행을 했으니까 되게 저에게도 뜻깊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울림으로써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아주 행복하게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꿈을 가지시든 항상 행복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꼭 찾기를 바래요. 저는 사실 이런 강연을 준비하면서 되게 밤을 새거나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피곤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연만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교감하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으로써 여기 아래에 있지만 인스타그램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으로도 보시면 저의 이제 활동을 계속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울림과학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다양한 기관, 아무래도 나중에도 윗셋에서도 또 이제 여러분들께 진로와 과학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곳, 다양한 기관, 그리고 언제든지 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정말 제 일처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답변을 드리고 나누어 볼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앞으로도 교류를 하고 저희가 줌을 떠나서 앞으로 실제로 만나뵐 수 있는 날도 고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진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